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네, 세 분이 자리에 착석을 해주셨고요. 아, 딜리버리맨 내일부터인데요. 아마 이분들이 가장 설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강솔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 딜리버리맨의 연출을 맡은 강소울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그 생과 사, 상과 경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숙제를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이어서 윤찬영 씨부터 또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맨에서 서영민 역할을 맡은 배우 윤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민이는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정의 어떠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생계형 택시 기사이고요.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짠돌이고 약간 좀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또 따뜻한 면과 또 밝은 모습들 많이 나올 거니까요. 많이 성장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존재 자체가 든든한 우리 윤찬영 씨의 인사였습니다. 이어서 박민아 씨. 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맨에서 강지연 역할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지연이는요, 일단 귀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강약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정말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귀신이지만 살아생전에 그런 정의감이 굉장히 가득 찬 친구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뻔뻔할 줄도 아는 아주 잔망스러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네, 영민이와 함께 귀신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네, 본방을 봐주시면 그것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많은 이렇게 관심과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배우 박민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석 씨. 안녕하세요. 딜리버리맨에서 도규진 역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도규진이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시니컬해 보이지만 되게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음 따뜻한 그런 의사고요. 그리고 영민과 또 지연 양의 관계에서는 약간 둘이 약간 수사극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는 그걸 좀 다른 쪽에서 저만의 또 방법으로 같이 공주는 아니지만 같이 수사를 하면서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기진 역할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서 오늘 제작 발표회 공식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질문 인터뷰 주실 기자님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질문이 원래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감독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윤찬영, 박민아, 김민석 배우까지 정말 세 배우의 조합이 되게 신선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네. 반응들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 세 분을 캐스팅한 이유와 또 비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네. 궁금합니다. 일단 네. 저 이제 그 전에 작품으로 저는 시청자였고 작품으로 만나 뵌 배우님들이었는데 너무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본을 드리고 저하고 이제 합류를 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업을 했었는데 일단 윤찬영 배우님은 순수함 속에서 어느 진중함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그 기본적으로 배우가 갖고 있는 너무너무 멋진 매력인데도 저희 그 영민에게 어떤 캐릭터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박민아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귀여움과 그렇지만 단순히 귀엽지만은 않은 그 안에 어떤 애잔함, 그런 점들을 저희 강지연 역할을 저희 그 연기하시는데 너무너무 적합하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 또 저희 김민석 배우님은 정말 그 현장에서도 너무 맏형으로서 좀 듬직했어요. 그래서 그런 듬직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폭발적인 또 연기력을 가지신 배우님이라 일단 그런 지점 때문에 캐스팅을 했지만 역시나 명불허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장면들은 내일 밤 9시에 저희가 첫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겠죠. 아니 감독님, 근데 그 전작이 쇼윈도 여왕의 집이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딜리버리맨 선택하셨거든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대본 이제 제작사 대표님께서 그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근데 사실 드라마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글이 재미없으면 저희가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더라도 그 재미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처음에 그 글을 읽었을 때의 첫인상은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 궁금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페이지가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런 재미를 또 시청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또 그리고 저희 그 딜리버리맨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정말로 다양한 장르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연출자로서 한 드라마 안에서 또 이런 다양한 장르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또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으면 더 기대가 되는데, 그럼 제가 또 윤찬영 배우님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년비행, 지금 우리 학교는 등으로 장르극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신 뒤에 선택한 차기작이세요. 아니, 이번 작품에 대한 소감이나 대본에 대한 첫인상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작품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도 대본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정말 소설 읽듯이 이렇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대본을 읽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드라마가 저의 첫 성인 연기에 대한 어떠한 또 도전이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도전 정신도 조금 많이 일으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 좀 더 많은 책임감과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박민아 씨도 궁금해요. 이번 작품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고, 대본 봤을 때 또 첫 느낌도 또 색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딜리버리맨 책 받았을 때 소재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고, 귀신과 사람이 첫 번째는 이제 로맨스도 들어가 있다 보니 과연 이게 어떻게 풀릴까가 가장 궁금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의 사는 얘기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전 요즘 따라서 저희 장르가 코미디도 같이 함께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그런 이 현장은 조금 더 유쾌하게 저희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느끼고 싶었던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선택했던 이유가.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이유와 같이 현장에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들끼리 되게 파이팅 넘치게 웃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보는 사람들도 박민아 씨처럼 같이 즐거움과 그런 유쾌함을 아마 내일부터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석 씨도 궁금해요. 뭐 영화와 드라마, OTT 정말 열일 배우시기도 한데 매번 다른 색채로 캐릭터를 완성하는 도중에 이번에 딜리버리맨 선택하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제가 딜리버리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아까 전에 찬영 씨가 말씀하셨듯이 책이 너무 재밌었고, 다양한 장르가 어떻게 이게 잘 버무려져서 좀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시놉시스를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이랬는데, 이제 정말
정식으로 나온 책들을 보니까 정말 이게 휴머니즘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굉장히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려지면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저의 뒷부 분량은 전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또 첫 미팅 했을 때 좀 잘 얘기를 해주시고 좋은 영향을 저한테 되게 많이 주셔서, 그래서 되게 감독님 믿고 선택을 했던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와, 마지막에 있는 대본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말 감독님의 믿음과 어떤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본을 통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다고 우리 김민석 배우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내일 9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자, 이어서 또 혹시 궁금하신, 많으시죠? 네.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꼭 다 소중한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24의 김양수 기자입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기존에 그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택시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이 딜리버리맨만의 좀 차별화된 지점이 있으면 궁금하고요. 네. 박민아 씨한테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귀신 역할이시잖아요. 아까 예고편 보니까 단벌로 드레스만 입고 나오시던데 약간 이게 사람 역할이 아니고 귀신 역할이다 보니까 연기할 때 고충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차별화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일단 사랑과 영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그 어떤 영혼의 마지막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일들을 이 두 분이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 드라마만의 어떤 차별화라고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촬영을 다 했고 그다음에 편집하면서 더 강하게 느꼈던 지점은 상당히 로맨스도 로맨스지만 사실은 그 휴머니즘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도 항상 같이 그 감정에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도 저희하고 함께 그 마지막 영혼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마지막 영혼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감동을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지점이 저희의 또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공감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드라마가 정말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박민아 씨, 이번에 또 영혼 역할 맡으셨는데 그 예고편에서는 단벌 드레스로 일단 지금 오픈이 돼 있거든요. 연기하실 때 뭐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연기 지점이 있으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단벌로 이제 촬영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있었죠. 이제 그 소재 자체가 드레스 소재여서 저희가 처음 촬영을 시작한 게 7월이었는데 유독 작년 여름이 그 짧은 동안 강하게 더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더웠던 걸로 기억하지만 이제 가을을 잘 보냈던 것 같고, 또 뒤에서 이제 단벌은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상태고요. 본방사수를 해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영혼이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참 혼자서 상상을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초반에 헷갈렸었어서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너가 하는 지연이가 맞는 거다라는 너무 우직하게 한마디를 탁 던져주시고 그 말 때문에 현장에서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저도 믿고 감독님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귀신이다 보니까 펼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아이템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촬영 끝나고 오히려 후회가 많이 남았던 역할이지 않았나. 이거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거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특이점은 귀신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연기를 하기가 사람도 만지지 못하고 사물을 만지지 못하다 보니까 리액션으로만 이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지연이가 그거를 해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진짜 영혼이라고 하면 어떻게 연기하실까가 진짜 고충이 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민아 씨만의 영혼이 또 어떻게 매력적으로 발산될지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옆에 또 기자님 질문 주셨거든요.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김민석 배우랑 박민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민석 배우님한테는 7년 만에 의사 역할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예전에는 뭐랄까 풋풋한 청년 의사 같았다면 이번에는 뭔가 완벽하고 이런 설정인데 그 의사를 다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 완벽하다는 설정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박민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귀신 연기하기 위해서 뭔가 여리여리한 귀신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신체적인 거라든지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민석 배우님 닥터스유 진짜 7년 만이고, 예, 그때 또 최강수 역할 맡으셨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차별화된 점과 부담감 이런 거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오래된 드라마인데 우리 기자님께서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그만큼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머리도 막 깎고, 예. 머리 깎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만큼 연기 투혼을 불사른 작품이죠. 이번에 어떠셨어요, 배우님? 우선 질문에 의한 답을 하자면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굉장히 좀 살기 위해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런 지점에서 그때가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활발함이나 좀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작품이라면 이번 작품은 그냥 이제 세월을 지나온 정말 30대의 내가 30대 중반을 들어서는 내가 의사를 맡았을 땐 어떻게 내가 변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뭔가 차별화를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의 보연한 모습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의사라면 어땠을까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연기를 많이 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사 역할을 또 이제 다시 맡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없으셨을지도 질문 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이게 의사를 하면 제일 부담스러운 지점이 네. 어떤 거냐면 어쨌건 관객들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의사들은 늘 다급하고 화가 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본의 아니게 제가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데 실제 응급실 가보시면 정말 별로 크게 아파도 별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의사분들은 본인 일이기 때문에 차분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제가 응급실을 갔을 때 좀 서럽게 느껴졌던 적도 많았었어요. 저 왜 이렇게 사람 죽겠는데 무심해 저 사람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주위를 물어보니까 응급 의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TV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흥분된 상태가 아니듯이 그냥 그런 텐션을 좀 유지하면서 그런데도 시청자분들께서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게 드라마적으로 연기를 한번 잘 섞어보자 그런 지점이 저의 목표였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했을지. 그거는 이제 잘 못했으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벌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신 것만 들어도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느껴지고 사실 그 현실과 드라마에서의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정말 시청자분들께 재미있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잘 좋아하셨을 것 같은 우리 김민석 배우님의 노력이 여기서도 정말 느껴집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민아 씨. 맞아요. 이 영혼 연기를 위해서 외적인 부분 좀 준비하신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은 이제 질문 주셨던 이제 뭐 살이 많이 빠진 부분은 사실 지연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요. 오히려 고민됐던 지점이 조금 더 이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 귀신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시그니처 귀신이 처녀 귀신이 있는데 분명히 지연이란 사람도 뭐죠 현생 때 직업이 있었을 텐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조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감독님이랑 촬영 들어가기 한 5일 전까지도 이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한 게 지금의 지연이의 모습이었고, 네,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인간일 땐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마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영혼 연기를 꼭 내일 9시에 꼭 첫 방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옆에 계신 기자님 계셨거든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호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이게 각각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감독님께서 아까 박민아 배우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는 지연이가 맞다고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윤찬영 배우께는 이제 지우학에서는 좀비랑 호흡을 맞추셨고 이번엔 귀신이랑 호흡을 맞추셨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호흡을 맞추시는 건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네. 박민아 배우께는 이제 미녀 공심이나 절대의이나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해서 로맨스 케미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갓 성인 연기에 도전하는 윤찬영 배우와 로맨스 케미는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우리 지연 씨가 맞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딱 맞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글을 읽고 들었던 강지연이라는 캐릭터,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기억 상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한을 갖고 있는지, 이때 그런 어떤 무게감이 일단은 지금 자신도 이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찬영 씨하고 같이 이제 영민이하고 같이 어떤 계속 같은 동선들을 밟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죽었지만 귀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사실은 박민아 배우가 갖고 있는 또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 또 제 연출 지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어떤 배역이든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많은 것들을 180도 바꾸기보다는 그 배우가 가장 잘하는 지점하고 저희 대본이 갖고 있는 캐릭터하고 접합점을 저희가 잘 찾아서 표현하는 것들이 분명히 시청자들한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할 속에 박민아 씨가 가진 고유의 어떤 매력이 분명히 이 부분과 접합점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찬영 씨한테 질문 주셨습니다. 좀비와 호흡하고 이제 귀신과 호흡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와 많은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네. 좀비분들이랑 할 때는 이제 사실 쫓겨다니느라 바빴으니까 이제 약간 근데 이번 딜리버리맨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아닌 존재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소통하다 보면 이제
친근해질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귀신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감정을 품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소통이 아닌 사람과 또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어떠한 조우 그런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이제 2번씩 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나와 이제 지연이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네. 사실 귀신은 영민이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컷 하는 순간에 이제 자 이제 지연 씨 나오실게요. 그리고 영민 씨 혼자 하실게요. 이러고 거의 허공에 대고 독백하듯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야 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보고 가고 네,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아니 무엇보다 뭐 좀비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살려줄 수 있는 또 윤찬영 씨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의 호흡이 기대가 되는데 박민아 씨와의 케미로 호흡은 좀 어떠셨어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네. 누나가 엄청 이제 네. 하이 텐션으로 저에게 던져주면 제가 좀 무심하게 튕겨내거나 아니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든지 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서로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는 걸로 얘기가 들립니다. 자, 이어서 박민아 씨. 그 성인 연기자로 이제 윤찬영 씨가 출발을 하는데 이 로맨스 케미 어떠셨어요? 청이가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몰랐을 정도로 첫 성인 연기를 하는지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잘 해냈고요. 로맨스 케미는 사실 조금 부담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몇 살? 8살 차이죠. 네, 8살 차이인데 네. 제가 여태까지 로맨스를 해본 상대 배우 중에서 가장 어린 배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촬영이 들어가고 호흡을 맞춰보니 오 좋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와, 그 나이 차이가 생각되지 않을 만큼 물 흐르듯 느껴지는 아마 그 케미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또 옆에 기자님 주셨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영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하고 윤찬영 씨께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영혼 소재의 드라마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드라마의 틀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영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형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차별성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뭐 일장백 집사라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쇼타임이라든지 이런 작품 중에서도 이제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 좀 이러한 영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좀 많이 제작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그런 인간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인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혼을 또 차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영혼, 귀신 이런 소재의 좀 드라마들이 많이 좀 제작이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찬영 씨께 질문 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성인 연기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배역들은 다 학생 기반이 된 역할이었고 이제부터 넘어가시는 상황인데 배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품을 고르는 데나 내가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아까 도전이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마음적으로 뭐 많은 부담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성인 연기다 이게 딱 구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영 연기, 성인 연기가 구분된 건 아니니까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성인 역할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이런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이 영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좀 제작이 많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어요. 아, 네. 사실은 진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에 다른 그 영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딜리버리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점, 바로 이제 저희 드라마는 그래도 그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휴머니즘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1년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어떤 현실의 팍팍함을 그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까 저희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의 그 어떤 소중함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죽음 이후의 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한 번뿐인 삶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딜리버리맨 저희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서도 저도 사실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분명히 나한테는 한 번뿐인 만남인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고요. 찬영 씨, 뭐 굳이 뭐 성인 연기와 야한 연기 구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좀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선 제가 고등학생 시절을 거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어떠한 경험들과 느낌들 그리고 생각들 그런 것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영민이는 이번에 26살이었어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당시에는 22살이 막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험해 못한 그런 나이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영민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이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형 누나들한테도 물어보고 감독님께도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냥 너대로 충분히 너가 생각한 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사실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으면 사실 고등학생이 될 수 있고 또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는 게 연기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워낙 또 오랜 시간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한 준비가 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러면 제가 민석 씨에게도 좀 여쭤볼게요. 도규진이라는 역할은 환장 듀오 서영민, 강지연 씨의 이제 조력자로도 활약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찬영 씨와 또 미나 씨랑 같이 이렇게 연기 호흡을 맞춰 보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우선 늘 요즘에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잖아요. 어쨌건 저한테 선배일 수도 있지만 동생들이라 생각해요. 근데 왜 저는 저 나이 때 저만큼 못했을까? 의젓하지 않았을까? 이때 좀 더 집중했으면 처음으로 조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찬영이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또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촬영하다 보면 다운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 좀 미나 씨가 좀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얘네들처럼 좀 괜찮은 선배가 돼야겠다. 좀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니 찬영 씨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선배이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너무 좋은 형이었고요. 네. 에너지도 너무 많이 받고 이제 거의 저는 혼자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미나 누나랑 같이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우리 도규진 선생님 보면은 너무 반갑고 막 껴안고 싶고
너무 귀여운 매력이 있는 오. 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어떤 케미도 브로맨스나 이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찬영 씨? 이거는 민석 씨?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늘 있는 일인데 네. 어쨌건 저희 귀신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미나 씨를 볼 수가 없는데 어쨌건 이게 세 명이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영민과 덕유진의 만남인데 늘 옆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가능해요. 이게 보고 있지만 제가 이 친구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신경 써서 이 맞추면 엔진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감독님 죄송해요. 좀 미나 봤어요 하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었어요. 네,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사람이면 귀신을 못 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눈을 안 마주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다 한 번씩 NG를 내고 가셨어요. 그렇구나.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서 이렇게 딱 뭉쳐져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해서 호흡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혹시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또 저희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배우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딜리버리맨의 가장 큰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배우분이 보시는 딜리버리맨의 가장 큰 매력을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찬영 씨가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사람과 영혼 간의 어떠한 그런 소통 그리고 교류 그런 부분과 이제 또 그 사이에 벌어지는 로맨스 사실 저도 처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사람과 귀신이 서로 그런 깊은 감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궁금해했었는데 그 부분을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택시에 탑승하시는 승객 귀신분들 사실 에피소드별로 그분들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건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와 함께 서포트를 하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그 귀신들의 사연도 잘 한번 유의 깊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매회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서 또 사람들의 공감대를 자극할지 특히나 어떤 코믹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그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나 씨가 생각하는 매력, 딜리버리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대본 봤을 때 또 하나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봤을 때 귀신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게 해주지? 라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네, 이승철이 돼 있는데. 네. 가장 현실적인 이제 영민이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현재 빚이 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타면 사람이 그 귀신이 택시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귀신을 태워서 수입이 발생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돈으로 이게 환전이 될까? 네. 그것도 찾는 게 저희 드라마의 이지 않을까. 야, 역시 영업부장님다운 그런 벌써 축이 우리 민아 씨가 이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막 금도 받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이게 네.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현물로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독특합니다. 현물로 받았다는 그 저희가 드라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씨가 생각하는 딜리버리만의 또 매력 좀 뽑아주세요. 저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요즘에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잔인하고 폭력성이 짙고 좀 자극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본다? 뭐 이런 생각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드라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휴머니즘이 되게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삶과 죽음을 착하게 찍어도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저는 그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김민석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드라마, 뭔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드라마는 딜리버리맨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제작 발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들어 주시면 네, 저희가 하나 질문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을 소중하게 또 우리 기자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이데일리의 유준하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배우님들과 감독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이제 이 주인공이 20대의 젊은 나이지만 이제 빚이 있는 상태의 택시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는 좀 약간 좋은 직업이거나 아니면은 잘 나가는 배우나 연예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좀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생계형의 주인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 일련의 드라마들이 아무래도 특히나 또 로맨스 같은 경우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많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력이 있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도가 분명히 엄청난 지점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20, 30대를 살고 있는 저희 젊은이들의 어떤 실제하고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 시청자들하고 그래도 많은 공감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평범한 그런 젊은이로 접근한 이유입니다. 네, 아니 윤찬영 씨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빚이 있고 받은 그런 캐릭터 하시면서 어떤 좀 공감대가 있으셨어요? 이 캐릭터와 함께? 그런 불편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앞에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장애물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슬퍼할 시간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여유가 없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슬퍼할 일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돈을 생각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마음을 다 꺼내놓진 않는, 네, 그래서 또 빚을 만약에 영민이가 다 된다면 그때 영민이의 상태와 또 여유로움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밌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찬영 씨 말을 듣다 보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살기도 바쁠 정도로 이렇게 생계형인 캐릭터를 또 윤찬영 씨가 어떻게 표현해냈을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우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뽑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독님부터 딜리버리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전 포인트 좀 찝어주세요. 네, 저희 하이텐션 수사물로 로맨스가 있고 공포도 있고 스릴러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예상치 못할 의외성과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재미들을 기대하시고 보셔도 충분히 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영 씨. 딜리버리맨 내일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관전 포인트 마지막 인사 말고 찬영 씨 관전 포인트.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하실 거예요. 예, 마지막 인사도. 관전 포인트 네네, 딱 찬영 씨가 뽑는 관전 포인트. 그
귀신과 사람의 네. 간의 그런 관계, 네. 특별한 관계라고 네. 마지막 인사. 들려버리면 내일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뭔가 사랑의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찬영 씨 고맙습니다. 미나 씨가 찝어주셨어요. 미나 씨 역시 챙겨주시는 호흡이 남다릅니다. 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장르가 복합 장르다 보니까 무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다 담아내지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이게 담아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관전 포인트는 제가 꼽은 포인트는 다시 지연이로 돌아와서 네. 영민이는 귀신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 이거에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잘 따라가면서 이 두 분의 좌충우돌 헌정 듀오의 수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석 배우님. 예, 제가 생각한 관전 포인트는요. 우선 배우들 간의 호흡, 그리고 저희 셋 말고도 의외성을 가진 캐릭터들, 배우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되게 많아요. 좀 그런 에피소드들 주인공들도 따로 있고, 그럼 둘이서 회당 풀어나가는 이런 에피소드들의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셋 말고 의외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점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복합 장르극답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인공들, 사건 주인공들부터 지금 앞에 계신 이 주인공 세 분 이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꽉 찬 복합 장르극의 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3월 1일 수요일 밤 9시에 첫 공개될 딜리버리맨 오늘 제작 발표에 함께했습니다. 내일 방영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좋은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